주식승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김도영이 달렸는데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의 김도영입니다. 벌써 2월달도 지나갔습니다. 언제 봄이 올까? 과연 이 추위가 가시긴 가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월달도 마무리입니다. 세월은 빨리 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같이 따라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김도영이는 나이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오지 않고 계좌만 불어나면서 돈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근심 걱정 없이 우상향 봄의 꽃봉오리를 키울 준비가 되셨는지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승천의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전화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로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자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뭔가의 매력을 발산하러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인기몰이를 시작하시는 두 분이라고 합니다. 뭔가의 젊은 패기 그리고 또다시 지식의 합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두 분의 멘토, 두 분 화면으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지명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우량주 저점 매수, 보유기간 조절이 수익의 핵심이다. 12가지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매매로 시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한다. 김지환의 진정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작가님께서 원고를 써주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제가 애드립이 안 됩니다. 네, 주식승천의 유일한 유학파라고 하시는데요. 주식계 지니어스, 미국 버지니아대까지 나오셨다고 하는데 김지환 멘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주말 내내 그냥 밀린 잠만 잤는데 김지환 멘토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운동장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운동은 어떤 거 하시는데? 배드민턴을 좀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전문적은 안 한 거 아마추어 정도로 배드민턴도 저도 좋아합니다. 운동 워낙 좋아하는데 양순모 멘토 주식계의 어린 왕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분 또 한 방이 있단 말이죠. 어린 왕자처럼 초롱초롱 반짝이긴 하는데 당당히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네, 제가 첫 방송 때 꼴찌로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빵빵 터트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학파와 그 다음에 꼴찌에서 당당히 상위권으로 올라온 두 분의 또다시 멘토분들의 기대가 되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훈풍이 부셨나요? 아직도 자신의 계좌는 또다시 소외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외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증시의 훈풍을 같이 겪으시면서 즐거움으로 미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2020점 드디어 안착했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미국발 훈풍 갖고만 갈까요? 우리나라 수급 주체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양해가 드디어 개막됐습니다. 개막 직전인데요. D-3일입니다. 수혜주를 찾아라.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양해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맷지 세진 전차부대. 언제까지 전차 하겠지만 3월달에 더 오를 수 있을지 과연 그 가능성을 저희가 이슈앤토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2월달 마지막 거래일 또다시 이제 월말 효과라는 게 펀드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화답되면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긍정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과연 범 베냉키의 발언 이후에
또한 2월달 마지막 거래 수에서 긍정적으로 2,0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우상향 마감했는데요. 역시 연휴를 앞두고 나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은 우리 주식 투자자에겐 이번 연휴는 즐거운 나들이를 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양수 모멘토. 네.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눈치 보는 외국인 2030포인트 돌파는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는 외국인이요? 네. 지금 2월 달을 마감하는 이유에서 기관 투자들이 오늘 한 2,800억 정도 매수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물론 이 매수에 대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윈도우 디렉션 효과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2,030포인트를 넘어가는 데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 외국인들이 눈치 보는 모습이 참 익살스러울 정도로 참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되어 있던 물량들을 최근 장중에 많이 풀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늘 시장에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이 콜 옵션 매도를 가동을 시키면서 지수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제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누르면서 콜 옵션 매도를 풀면서 누적되어진 선물 매수를 환매수했다. 즉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 물량들을 시장을 묶어두고 청산을 했다라는 것에 일단 이의를 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은 바로 3월 달에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청산 구간을 잡아야 됐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시가 갭이 오늘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포지션을 좀 정리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 기관 투자들은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위주로 프리미엄이 떨어진 그 옵션들을 좀 받아내면서 양쪽에 대한 방향성을 좀 열어두는 반면,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약 한 6천억 정도의 매수 규모가 좀 나타났었죠.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이 강했다. 결국에는 어떤 다른 특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수가 강하게 프로그램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매수 시그널이 붙었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지수,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선물, 그리고 옵션, 이런 동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이 패턴 민감도에 대한 그 움직임이 선물과 옵션이 혼합되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를 좀 가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내일 휴장일이라고 해서 시험시험 가보자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장 그리고 해외 유럽발에 대한 하도 악재가 많다 보니까 하루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단 포지션을 빈 상태로 만들어 둔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2030포인트를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결론을 내보면 3월업 동시만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물 폭탄 피해갈 수 있겠네요.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일단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화요일 날에 얘기 나와서 저는 주식 비중 100% 현금 빵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승모멘토 오늘 긍정적으로 많이 시장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김전멘토 오늘 시장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의 외국인들이 26,000 계약 정도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매도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었죠. 네. 오늘까지 해서 한 5,000 계약 정도로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이 청산이 된 것이 아니라 2월 19일 이후에 15,000 계약이 따로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그대로 있는 채 순매수가 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매도 포지션과 순매도 포지션이 동거하고 있고요. 뭐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킹이 되는 거고, 파생 포지션과 관련해서도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그 지난 만기 이후에 옵션 누적 포지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플랫한 상태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 만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양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지금
청산이 되면서 지금은 뭐 중립적인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선물과 옵션이 합쳐진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지수가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는 구간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방을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동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눈치 보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박스권 매매라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하자. 그러면 양순모멘토의 이견과의 이제 분석법원에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좀 만드셨지만, 현재 기준 양순모멘토는 203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상향 쪽으로 열어둔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잠깐 김주한 멘토와 양순모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확실한 방법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기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들어왔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 부분의 일부가 청산성이 좀 도래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해답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김재환 멘토 쪽의 의견 쪽이 조금은 현재 여론몰이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만큼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부분이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 증시 대비해서 이격 자체를 조정 부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디커플링 현상이냐 커플링 현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 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이면요, 미국이 예상 가동 자동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시캐스터가 발동되죠. 이제 뭐 데드라인이다 어쩐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범 베네키가 립서비스를 살짝 했단 말이죠. 양순모 멘토. 네. 과연 이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원래 시퀘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요. 사실 이회가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냥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부 조직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치한 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냉정히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캐스터가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는 지금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타결성에 대한 성공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시장 상승에 되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은 일단 타결 실패 시에 나타날 경우는 다음 주 초 국내 증시의 조정을 또 빌미하는 또 그런 자리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김전 멘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의견이고요. 미국의 어떤 정당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국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익의 극대화가 되지 않는, 또 국익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는 이런 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은 협상 시간을 좀 연장한 다음에 시캐스터를 협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금요일이 이제 3월 1일이고 또 3월 2일과 3일이 그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내 타결될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캐스터가 발동된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 국채 발행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엔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이 지금 또 청구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재정 지출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절벽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발 이 결과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발동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이슈로 좀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비경제적인 이슈로 봐야 되거든요. 비경제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심리를 다스려야지만 주식 투자는 성공한다라는 격언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양수모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다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파생 포지션 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보강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 이제 그 12월 14일, 그러니까 만기부터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빨간색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기관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물에 대한 누적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오고 지금 물량들을 줄이고 다시 청산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기관 투자들은 지금 물량들을 상방에서 물량을 물량 청산하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3월 달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계는요, 3월 달 그 선물 만기 지수와 또 6월 달에 있는 선물 지수의 동시 미결제가 같이 증가되는 추이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석을 한다면은 3월 달에 지금 오늘 미결제 약정이 한 12만 5천 개 정도 나왔고요. 지금 6월 달 쪽으로 5천 개 정도 나왔습니다. 즉, 지금 미결제 약정이 다른 차월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6월 달로 넘어가는 이 선물에 대한 방향성, 그 포지션을 누가 잡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옵션 테이블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콜 매도, 상방에 대한 포지션들에 대한 비중들을 계속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줄여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선물 포지션들을 계속 축소를 시키기 위한 포석 중에 하나의 hedge 차원상으로 잡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거는 오늘 날짜로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누적 포지션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은 사실상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지금 내일이 바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짧았습니다. 결국에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세타 값을 좀 줄이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옵션 쪽 동향이 좀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입장에서 결국은 파생 포지션과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서는 외국인들 키 속에서 우상향 쪽을 점쳐질 수 있다라는 상방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해석이겠고요. 김주한 멘토 쪽에서는 기존 포지션과 신규적인 포지션 속에서 갈팡질팡,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장세의 지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럴 때는요, 우리 결과로 보면 됩니다. 김지한 멘토의 말이 맞는 것인지, 양순모 멘토의 분석이 맞는 것인지는 조금 지나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가서 우리 해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중국 양해가 개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수혜주 찾기에 대한 분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정부에 대해서 살짝 일일비하면서 우상향 쪽을 가져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시장의 주도 섹터 쪽으로 갔던 종목군들로 또다시 가는 종목들만 갔었다 싶은데요. 양순모 멘토, 네. 수혜주 찾을 만한 게 있다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몇 가지 그 정책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선진국 증시들이 계속 경기 침체가 계속 우려가 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 최대 정책적 이벤트에 많은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또 각종 인프라와 또 건설 쪽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계획 발표 가능성을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양해를 통해서 가시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민간 소비를 확대시키겠다. 또 주요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주춤했던 철강 업종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중국 도시화로 인해서 또 기계, 건설,
또 업종들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뭐 뒤를 따른다면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우리가 주목을 하나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큰 틀이 나왔다면은 이번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단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중국 쪽과 그리고 국내 증시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수혜주 찾는 것이 더 일단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올지 그 발표를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 우리나라에서 수혜주로 본다면 어떤 종목군들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내수 관련주들 쪽도 보고 있고요. 또 여기 앞으로 내 철강, 건설, 기계 쪽 모든 섹터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게 바로 철강 업종들 잘 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지금 지수가 203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로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에 관련된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금융, 증권, 건설 쪽 업종들과 또 환율의 영향력이 없는 업종들로 지금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철강 쪽들이 많이 움직임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철강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2013년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철강 업종인들이 간다면은 건설과 기계 업종 순차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과 기계 쪽 집중해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김주환 멘토, 우리 이번 3월 양회 개최를 하는데 주목할 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먼저 해드리고 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뭐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소득 4,000불에 들어가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집니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노동력의 투입만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어느 정도 중진국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술 진보와 노동력 투입 두 가지를 동시에 내면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노동력의 투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진보만으로 경제 성장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2009년에 1인당 GDP가 4,000불 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요. 그 4,000불 넘어가면서 중진국이 들어가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나라는 폴 크루먼 교수에 의하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에서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도시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상승. 임금 상승과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내수 소비 확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화 정책이야 뭐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포선 그거거든요. 동부에서 지금 이제 뭐 하던 어떤 저부가 가치 산업들을 서부 쪽으로 이전시키고 동부 쪽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감으로써 고성장 기틀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부동산 규제는 굉장히 좀 이번에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12월 달에 11월 말부터 1900대 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그때 가장 많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올라갔던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그 상승이 계속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은행주가 같이 수혜를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가 주도했기 때문에 올라왔고 이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중산층에 대한 어떤 자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에서 여자 격리 직원이 받는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도시에도 한 1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1년에 거의 10%씩 올리고 있어요. 이 임금 상승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내수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이 얘기도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서부 개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진행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은 이 양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 이게 국내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뭐 업종별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돼 있고 국민들의 어떤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떤 휘발유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품들 가격을 보게 되면 휘발유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휘발유 소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1990년 초반에 한국이 겪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최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지난주에 12달러 70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11달러 70센트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BTX 강세, 그리고 PX 강세, 또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보다는 정유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관련하면 화학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들은 아직까지는 업스트림, 그러니까 뭐 에틸렌, 프로필렌 또는 뭐 자일렌 이런 계열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다운스트림으로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품들의 가격이 아직 많이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게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환율 악재도 좀 있습니다. 환율의 지금의 어떤 현재의 환율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화학은 수급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역시나 PX 쪽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이 나오고 있지만 부타디엔 쪽 부타디엔 가격이 현재 톤당 한 2,1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높을 때는 한 4,500달러 정도 그렇죠. 갔었거든요. 그리고 합성고무가 지금 천연고무가 굉장히 가격이 싸면서 가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3년 사이에 천연고무 재고가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당연히 가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기계 쪽 말씀하셨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의 기계시장, 굴삭기 시장과 또 별개로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굴삭기 시장이 한 20% 정도 감소되는 데 비해서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4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미국의 박캣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캐터필러 같이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철강 쪽 잘 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철강 4대 제품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내수 쪽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철강석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쪽에서 엔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고시하고 있고 4월 달까지도 가격 인상하겠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철강 제품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국 수출 제품과 국산 제품의 어떤 가격 스프레드를 줄이면서 마진이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제품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전기 고로로 생산하는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산업용 전기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두 분의 또다시 이제 중간점에서 같이 동의하는 건 결국 철강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좀 관심 쪽에 넣고 또는 분할 매수원 측에서 포트에는 조금 한 구석 정도는 한 구퉁이에다가는 철강주를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현대제철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양순 모멘토, 양회개체 수혜주 좀 보고 계시는 것들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이제 뭐 중국 쪽이 뭐 저성장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근데 다만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 감소 추이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지금 내수주 투자 계속해서 저는 이제 봐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뭐 철강주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쇼핑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저는 한 가지 약간 이제 번외적으로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일단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너무 쓰지 마시고요. 2013년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 내수 중심 경기부양책과 더불어서 중국 관련주들을 우리 동시에 잡자는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 모두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내수주 투자, 철강과 쇼핑 쪽 업종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쇼핑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CJ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GS 홈쇼핑까지 전부 다 우리 섹터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연말 이후에 이제 빠른 회복 속도로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에서는 뭐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뭐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겠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내수주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오리온, 대상 뭐 이런 종목들까지 전부 다 관심을 가지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내수 관련돼서 이제 철강 쪽 보자, 그리고 쇼핑, 원자재주까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김지현 멘토 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원자재 관련주 양순 모멘토 좀 보자라고 했는데 아까 천연고무 가격 부분에 대한 하락 안정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내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3년 사이에 최대치로 천연고무 재고가 쌓여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천연고무 가격이 굉장히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합성고무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타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어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천연고무와
합성 고무를 절반 정도씩 배합을 해서 타이어를 만듭니다. 거기에 타이어 코드가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격에 따라서 천연 고무를 80%, 합성 고무를 20% 또는 합성 고무를 80%, 천연 고무를 20% 정도 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합성 고무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 자체를 우리 김지한 멘토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주가의 상승 견인에서 올라오는 것이 천연 고무 가격에 대한 하락 안정세 부분에서 원가 절감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겠고 그 옆에서 눌림목 매수 좀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일본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국차가 좀 고전했기 때문에 좀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어떤 타이어의 비율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교체 수요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타이어 쪽은 크게 문제가 없다. 환율 쪽에서도 크게 뭐 피해보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타이어주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좀 우상향 쪽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이슈는 하도 저희가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 과연 전차 부대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는데요. 또 환율 얘기도 하고 있겠고요. 또 수급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차 부대 조금 짧게 한번 우리 가져가 볼게요. 양순모 멘토. 저는 사실 운수장비 업종을 사실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2008년도부터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결국 2012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미운 놈이 돼버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시점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물론 지수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는 물론 따라는 오겠지만 지금 현재 수익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만약에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이 움직일 거였으면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품주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성차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본다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오히려 저는 우회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김지한 멘토. 전차부대.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그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이유가 사실은 뭐 실질적인 외부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됐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었고 환율에 대한 전망치들이 사실은 모두 다 틀리면서 전망치가 다 깨지면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엔달러에 대한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국내 자동차들의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관점을 좀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차보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같이 달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동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슈를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의 승천주 궁금하시죠? 채널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내일의 승천주 보시죠.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수익률 베스트 5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오늘 빵 터졌습니다. 현재 수익률 15.7%로 여지 당당하게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순모 멘토 꼴찌 했는데 언제 2위까지 당당하게 올라와서 YG엔터 4.9%. 여러분 딱 지키고 있으면 올라간다. 분할 매수까지 채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아이메케 코리아가 또다시 3위였고요. 김지한 멘토의 SK이노베이션 대형주 속에서 수급 안정화가 들어오면서 1.7% 상승세로 4위를 유지합니다. 신창한 멘토의 기아차 1.6% 5위 기록하고 있네요.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좀 아쉬웠죠. 역시 그날 방송에서 내일 갭상승 출발된다라고 하는데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이 실패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국면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SK이노베이션 1.7%로 상승됩니다. 양순모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YG엔터 평단가 작업에 분할 매수까지 들어가면서 수익률 4.9%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3.2%로 신규 편입 이후에 긍정적인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적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김용준 멘토 당당하게 일양약품 16.8% 드디어 10% 넘어가는 이제 시작인가요? 양순모 멘토 8.2% 상승세 좋습니다. 김지한 멘토 1.7%, 나무르 멘토 1.2% 막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위부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5위 신창호 멘토 상승세 1%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상로 멘토와 김준호 멘토 그리고 박준남 멘토는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데요. 아직 시동 걸려면 다음 주 정도면 시동 걸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의 수익률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축하를 해주십자 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한 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신 분입니다. 이틀 전에 등려를 하셨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안녕하세요. 네, 이상로입니다. 네, 등려 축하드려요. 예, 맞습니다. 등려를 했죠. 그래서 지금 광주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명이 감동이었는데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 와이프, 우리 친척들한테 다 감동을 주고 왔네요. 아, 그랬습니까? 아기와 엄마는 건강하신 거죠? 예, 건강합니다. 제가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방송일에 영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뭐 길게 들어가면 뭐 손절을 안 하시는 거 아실 거고요. 항상 수익을 내서 우리는 항상 빨간불에 풀고 나오는 걸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화끈한 종목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잘 샀구나 이런 종목군으로 꼭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살짝은 놓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익률 패드는 살짝 놓고 계신 것 같아요. 한솔 CSN 소폭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요. 일단은 제닉과 제가 한솔 CSN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닉은 일단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뭐 날라갔죠. 날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꺼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뭐 일단 한솔 CSN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그림에 나올란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솔 CSN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만큼 택배비 인상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금 행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단 자체는 지금 박스권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펀더멘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꺼졌던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행복한 그런 감동, 태명이 감동이라고 했네요. 행복한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요. 이번 연휴 잘 보내시고 나서 더욱 분발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서 찾아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보다는 수익을 안겨드리는 그런 멘토, 그리고 정직한 멘토, 감동의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등려 정말 행복한 순간이겠죠. 한솔 CSN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리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네. 먼저 포트에 대한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악성 루머로 인해서 저에게 이제 꼴찌의 영광을 줬던 그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해소됐다.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권 쪽에서 손절 물량 나왔던 물량들 다시 그 곱배, 그 몇 배 이상으로 지금 물량들을 다시 쓸어 담아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힐링으로 좀 돌아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였죠. 제가 이번 주 그 화요일 날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은 22,800원부터 23,000원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수가가 상당히 참 아트했습니다. 22,850원까지 우리 깔끔하게 한번 매수 구간을 줬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대로 쌍바닥 형태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가 눌림 자리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상승 탄력 붙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신권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고요. 또 연기금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의 어린 왕자 양순모 멘토가요.
어제 우리 화요일날 아이마켓 코리아를 추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짝꿍댕이다. 잘 있으면 유행어 될 것 같거든요. 짝꿍댕이 종목들 좀 많이 갖다 주시고요. 악성 루머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함을 또 하고 갑자기 손절을 쳤을 수 있었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양순 모멘토의 의견처럼 악성 루머는 루머일 뿐다. 수급으로 안정화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2위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김지한 멘토 포트 우리 리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LG 디스플레이 편히 못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참 아깝더라고요. 예, 가격이 좀 안 맞아서 좀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 1등 나왔습니다. 1등 나온 이유가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TV 쪽에 지금 판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약간은 좀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 2월 달이 LCD 자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현재 시장을 좀 감안하신다면 수급적으로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고 수준의 정제 마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젠, 툴루엔, 자일렌, 이 BTX라 그러죠. BTX에 대한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BTX는 공장 건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를 해놨던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연간 380만 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최선호주로 저는 계속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유주 3사 중에 SK이노베이션처럼 물량이 들어온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도 좀 했는데요.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승천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아니겠죠? 연휴 잘 보내고 월요일 날부터 집중해야 될 우리의 비장의 카드 두 멘토들의 내일의 승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양순모 멘토 당당히 에스텍파마로 다시 한번 탈환놀입니다. 김지한 멘토 대형주 쪽의 기아차 한번 언급되게 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이죠.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로 013-3366-0110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빠르게 두 분의 종목 이제 제대로 승천주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양순모 멘토부터 알아볼까요? 네, 저는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19,5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오기 전에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했는데 정말 젠장을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은 첫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결국 오늘 8%나 올라오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었겠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뇨병, 간질, 그리고 위궤양, 치료제 등에 대한 원료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완제 의약품의 주요 약품 성분이 원료 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를 조기에 개발해서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일본 시장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로 실적 추정치가 소폭 하향되었었지만요. 매출 증가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결국 내수 성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수 성장 관련주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해외 시장 진출 긍정적이고요. 동업 종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4분기 실적을 내었다라는 것. 즉 이번에 매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익 개선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달러 약세를 극복했다는 것은 이번 수출 쪽에 나타난 것이 모두 한 70% 이상이 달러로 결제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당히 그 달러에 대한 달러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여기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재료 수입입니다. 원재료 제약 수입 매출에 대한 비중도요. 약 35%로 달러를 결제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달러에 대한 하락에도 자연스럽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에스텍파마다. 결국에는 내수 성장 가지고 있고요. 또 성장성 붙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동업종에 비해서 저평가에 대한 기업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작년 11월 중반부터 신축한 화성 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2동이 있는데요. 일단 유틸리티 시설을 2동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작년 2012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장을 한동안 가동하지 못하면서 지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다소 좋지 못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밀린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공장, 지금 신공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완성이 됐고요. 기존 공장부터 풀가동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기존 공장 가동률 그리고 신공장 가동률까지 전부 다 100% 이상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축 공장까지 가동이 됐다. 그러면은 이번 실적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 바로 상승세 기형을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추세권 영역 구간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매물 구간대를 거래량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기관과 또 외국인 투자들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일 종가 오늘 종가가 19,500원인데요. 살짝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탄력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시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19,000원부터 19,2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 일단 21,500원까지 일단 잡아드리면서 손절가 18,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 추가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손 모멘토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여주시는데 저 딱 느낌이 쭉 왔거든요. 짝꿍댕이, 얘도 짝꿍댕이죠. 맞습니다. 트리플 짝꿍댕이입니다. 여러분들 짝꿍댕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손 모멘토가 아무래도 지금 유행으로 좀 미실 것 같은데 수익만 난다면 짝꿍댕이 좋죠. 그렇죠? 김지한 멘토, 에스테파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짝꿍댕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V자 반등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 매물 소화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의학 원자재라 그러죠.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환율적인 부담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흐름이 좋은데요. 뭐 잘 추천하신 것 같고요. 저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 두 분의 의견, 특히 김지한 멘토도 좋아, 오케이,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양손모 멘토, 이번에도 제대로 빵 터트리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에스테파마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손모 멘토의 에스테파마를 좀 보겠고요. 그러면 김지한 멘토의 기아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종목을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 좀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을 가지고 나와서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앞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최악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된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환율에 대한 어떤 반대 방향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판매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2012년 1월 달 대비해서 53.3%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쪽의 시장은 46%가 증가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1월 달에 최다 판매를 보여줬고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가 증가하면서 26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서브프라임 이전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한 1,800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때 90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한 1,460만 대까지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14.6% 정도 또 미국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에 비해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한 20.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완성차로서는 굉장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의 어떤 확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1,860만 대 시장에서 올해 2,000만 대 넘어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 시장도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브릭스 시장에 대한 성장세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이제 도요타나 뭐 혼다 이런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니 엔저 공습에 따라서 뭐 60개월 무이자 할부 그런 프로모션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프로모션인데 과거에 현대차에서도 서브프라임 때 1년 안에
해직을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쓰던 자동차 그냥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런 프로모션 했었죠. 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시면 되겠고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는 좀 감소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은 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또 신차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소울이라든가 소렌토, 카렌스 이런 차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60일선에 대한 어떤 중장기 저항대를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60일선에 지금 거의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기관에서 가장 많이 매집이 된 종목이 바로 기아차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기아차고 원달러 환율 108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그리고 N달러 환율 95엔 정도 90원을 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동차주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56,000원 내외. 제가 가격을 좀 내외라고 잡아드리는 거는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그렇게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좀 짧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54,50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6만원 설정해드리는데 이 가격이 이 가격 근접하거나 이 가격을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방송에 나와서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양승모 멘토가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인데 양승모 멘토. 저도 충분히 시장 기아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기아차 시장이 상승한다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은 따라서는 올라올 것이다라고는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물론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운수장비 업종을 빼고 홀로 지수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요 한번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아차의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서서히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뚜렷한 수급 주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수급의 그 주체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보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의 환율이 지금 지수와 거의 따라가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금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이 나타나면 환율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환율의 하락은 바로 완성차 쪽의 피해로 또 환손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아차는 운수 장비 쪽은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게 다요? 그렇죠. 지금 이걸 저는 요 종목은 일단 시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이지 않을까. 다만 근데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수가 빠질 경우에 지수 방어주 쪽으로는 한번 나타나주지 않을까. 왜? 지수가 떨어졌을 경우 환율이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또 수익성이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빈대부터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기술적인 방어에 대한 위주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저의 오른쪽에 앉으신 우리 멘토분들이요.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꼭 질문을 상대에게 한 것처럼 했는데 듣고 보면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쭤본 거였고. 질문을 이제 드린 게 아니라 네.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해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한 멘토, 우리 기아차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부연 짧게 하신다면 하실 거 있나요?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분율 31%에서 35%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는 8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수급의 주도권은 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기관 안에서도 정확하게 투신과 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한 달 동안 투신과 기금이 사고 있고요. 52주 최고가가 84,800원, 최저가가 47,850원입니다. 이 주가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2013년 예상 EPS 기준으로 퍼가 5.6배 그리고 PBR이 1.1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안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주식을 하겠습니까? 가격 매력 분명히 있는 구간이다. 수급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에스텍파마 양순모멘토죠. 매수가 19,000원에서 19,2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 잡혔고요. 목표가 21,500원, 손절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한 멘토의 기아차 매수가 56,000원 내외에서 잡아보자. 목표가 6만원, 손절가 하지만 지수 연동해서 짧게 잡고 대응하자 5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 그 다음에 많이들 상담을 받았던 종목,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았던 에스텍파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문자가 지금 너무 폭주를 했는데 김지한 멘토가 이제 인기몰이를 시작하네요. 유학파 김지한 멘토님, 소리바다 다음 주 전망 좀 해주십시오. 많이 손실이 있습니다. 라고 8229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꼭 써놨습니다. 유학파라고 강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소리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학 가서 주식 배운 건 없고요. 네. 한국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리바다 재무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뭐 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0년에 매출액이 289억, 2011년에 매출액이 263억,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 179억입니다. 4분기까지 계산했을 때 200억 남짓한 어떤 매출액이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외형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14%, 12%, 작년에는 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왔었고 최근에 이제 음원 가격을 인상한다. 그리고 또 스트리밍과 관련해가지고 듣는 그 가격도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었는데 기술적으로 잠깐 한번 봐드리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차트 보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소리바다. 예.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역배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최근에 121선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뭐 선을 그으면 이 파란색 선이 121선인데요. 이 자리를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최근에 기대감만으로 올라왔었는데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소리바다 기관들은 전혀 커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도 최근에 지분율이 굉장히 미미한 걸로 봐서 외국인 기관이라기보다는 뭐 1.2~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분율 자체가 외국인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한다고 전부 다 뭐 노란머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포일 수도 있고요. 중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봤을 땐 정리를 하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꿈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나 교체 매매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8229님 들으셨죠? 우리 김지한 멘토가 똑소리나게 전해 주셨어요. 종목을 교체를 하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만약 교체할 종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우리 김지한 멘토하고 직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텍파마가 좀 어려워서 그랬나 봐요. 오늘 상담해 들었던 것 중에 화두로 해서 제가 좀 뽑았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143,000원에 20% 비중인데 2일 전에 거래를 해서 매수를 잡았다고 합니다. 전망과 목표 부탁합니다. 2480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 양승 모멘토 NC소프트 바닥에서 돌아 나올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요 종목을 건드리셨다면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올라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망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일단 NC소프트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인 것은 누구나 다들 알고 있고요. 유명한 게임들 전부 다 NC소프트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아이온, 길드워, 그리고 블레이드 소울 이번에 새로운 신작을 하나 내놓았죠.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이제 자세한 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NC소프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온라인 PC 쪽은 좀 많이 뒤처지는 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바일 게임 시장 쪽, 근데 모바일 게임 시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너무 빠른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쪽도 저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변화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권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과연 이 종목이 같이 동반적인 상승을 해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크게 따라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절적 성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학생들 방학이라든지 뭐 또 경기가 많이 좋아졌을 때 뭐 또 성인들이 캐시도 팍팍팍 질러주면서 그 영업이익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종목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쉽사리 16만 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다른
지수에 연동될 수 있게 또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소외당하지 않는 종목 쪽으로 저는 교체하는 쪽에 대한 이견을 잡아드리면서 그래도 들고는 있으시니까 목표가 일단은 15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NC소프트 15만 5천 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있으니까 좀 홀딩하고 난 다음에 너무 욕심부리지만 안타 짧게 치시고 나서 종목 교체를 권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우리 어린 왕자가요. 가장 젊은 피거든요. 주식 승천에. 그런데 게임을 안 하고 주식만 공부를 하시고 하셨나 봐요. 게임에 대해서 나는 잘 즐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과연 밤새 공부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멘토의 최종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디스플레이 매수가 미도가 좀 아쉬운데요. 재편입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SK이노베이션 1.7%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돼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차 신규 편입 56,000원 내외에서 도전합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매수가 63,750원에 현재 4.9% 수익률 상당히 2위로 올라가고 있죠. 아이마켓 코리아 신규 추천 이후에 3.2%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스텍 파마를 신규 편입 월요일장에서 19,000원에서 19,200원 밴드 속에서 시도해 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주요 뉴스가 어떤 것이 있었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공요금은 추가 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 요인은 경영 효율화 등으로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월 광공업 생산이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반도체, 영상, 음향통신 등은 부진했으며 전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의 쌀과 밀, 옥수수, 보리 등의 곡물 생산량이 22억 4천만 톤에 그쳐 전년보다 3.1% 줄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지의 기후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양회가 내달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시작됩니다. 양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비롯해 최고인민법원 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국무위원 등 핵심 직책의 인선이 결정됩니다. 중국이 올해 세계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출 순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연방정보통신미디어협회는 2013년 세계 IT 분야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5.1% 늘어 약 29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IT 분야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외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제금융시장이 이탈리아 총선 직후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다시 미국 주가가 오르고 이탈리아 신용위험이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오늘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2개 기종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애플이 비침해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난으로 무산 위기에 빠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롯데관광개발이 코레일의 증자안을 전격 수용하고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자본금을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는 사업 협약서 변경안을 이사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동향 짚어야겠죠. 지금 시각이 11시 3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자, 오늘도 역시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벤버냉키 미 연준 의장에 이어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양적 완화를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유럽 증시가 이틀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일 유럽 증시는 이제 일자의 상승 출발한 후 현재 0.3에서 0.5%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이제 주택 지표, 내구재 주문 건수 모두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버냉키 의장과 드라기 총재 모두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일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에 이제 별다른 뉴스가 예정된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는 이 상태로 강보합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됐죠.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일 이제 주간에서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야간에서는 이제 주간 종가 대비로 약 0.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순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명일 한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개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명일 발표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 지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이른바 시퀘스트 발동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장이 개장이 될 겁니다. 앞서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나간 것도 같은데 미국 시장 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우선 전일 미국과 유럽 총재들이 이제 모두 양적 완화 지지 발언을 하면서 전일 1% 이상 상승 마감했고 초반에는 강보합세를 유지했었습니다. 지수 선물도. 하지만 좀 전에 이제 주간 실업수당 건수는 감소했다고 호재로 작용했지만 4분기 미국 GDP 지수가 예상했던 0.5%보다 훨씬 작은 0.1%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요인이 약재로 작용하면서 지수 선물 쪽은 하락 반전했고 현재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큰 상승을 나타내면서 S&P와 다우 선물 지수는 이제 주 초반 하락세를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과 명일 이제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시퀘스터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약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제살 깎아먹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면서 이제 적어도 내일까지는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6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은정이었습니다. 오늘장 오브 더 레코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특징적인 게 없어요. 좀 안 좋은 거밖에 없습니다. 별로 코너를 안 하고 3월장 전략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기분이 별로예요. 왜냐면 증권사 줄줄이 실적 쇼크설까지는 좋은데 증권업계 패닉 상태가 되면서 감원 바람이 또다시 시작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요. 과연 그 부분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퇴출이 될 텐데 그래도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양수 모멘토. 네, 일단 뭐 이 이야기는 계속 줄줄이 나왔습니다. 일단 맨마다 그 이야기 나오면은 증권사 실적 안 좋아졌다 계속 다된밥에 재뿌리고 있는데요. 자, 사실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사실 먹고 사는 게 뭐였습니까?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평균적으로 시장이 그 거래 대금이요. 보통 하반기 때는 뭐 많게는 뭐 18조 이상도 가고 또 상승장에서는 뭐 13조 이상이 갔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3조에서 4조 원입니다. 결국에는 증권사의 수수료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거래도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 쪽에 남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옛날에는 사실 증권사 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너무 저렴한 이제 수수료들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남는 게 없는
제가 볼 때는 요거 현재의 상황은 일단 시장이 풀려나야지만 증권사들도 좀 살아나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좀 시장이 살아나면은 증권사의 또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쏙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면 양승모한테 이 뒷담화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오늘 일단 실적 쇼크설에 언급이 되면서 주가들이 일단 급락이 나왔던 증권사 주가들도 좀 있었단 말이죠. 종목들도. 네. 하지만 이제 슬슬 또 배당 부분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럴 때 조금 급락 나왔을 때 배당을 노리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좀 한 달 정도 매집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3월 달에 이제 배당락 결산이 있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실적이 있어야 뭐 배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적 쇼크선이 나오는데 무슨 뭐 배당을 보러 들어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증권주를 건드린다면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이 계속 활발하게 늘어나고 그 거래에 대한 대금은 결국에는 증권사의 실적으로 돌아온다. 지수의 상승이 나올 것이면 결국에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사한테 수혜가 간다. 근데 그런 포커스로 차라리 보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감원 부분 또다시 또 말이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뒷담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획기적이고 즐거운 뒷담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별로입니다. 김지한 멘토, 미국 시캐스트가 D-Day 1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캐스트에 대한 본질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부채가 1조 달러씩 쌓이는데 1년 예산 뭐 1,100억 달러 삭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그러니까요. 또다시 1조 달러 쌓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재정에 대한 문제는 계속 겪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유동성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스민 혁명 기억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아주 멋있게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죠. 에너지와 곡물 가격 크게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저고가 정책을 쓰고 있는 이집트 같은 국가들 결국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자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와 곡물에 대한 가격이 크게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한테는 에너지 잘 안 주는데 도쿄 전력에다 좀 시열 가서 줬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니들도 같이 지금 노골적인 환율 정책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크게 동요하지 말아라. 같이 충분히 우리가 개런티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도쿄 전력에 준 셰일가스 보게 되면 유가와 연동되지 않은 아주 유리한 조건에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어떤 환율 절하를 해서 수출을 좀 용이하게 하고 또 저가의 그 신흥국의 어떤 제품들, 공산품들을 사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흥국의 부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결국 노골적으로 신흥국의 부를 선진국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버블로 형성되어 갈 수가 있다. 얼마 전에 그 앨런 그린스펀인가요? 예전에 이제 FRB 의장 같은 경우에 금리를 가지고 통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주식시장 잘 봐야 된다. 주식시장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버블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G20에서도 저번에 뭐 회의 때 일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얘네들도 조만간에 좀 양적 완화 또는 환율 조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로다 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 국채가 아닌 ABS나 주식 같은 비전통적인 방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시캐스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오브 더 레코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이제 꽃 피는 봄이 노래를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제 가슴에도 봄이 올까 싶습니다. 그 3월장이 드디어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양승모 멘토? 뭐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3월 1일에 뭐 시캐스트 뭐 발동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나오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사고 또 호재가 나오면 팔자. 결국에는 양순모의 승천주 잘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어요? 양순모 멘토의 승천주만 잘 보면 된다. 시장이 어찌 됐건 내 종목 갖고 수익 나면 된다. 내가 장땡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요. 김지한 멘토 3월장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전망을 잘 안 하고요. 사실 내일장도 모르는데 한 달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그 대공황 이후에 1935년 이후의 통계를 보니까 최악의 재정 상황 이후에 그 어떤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2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그 이듬해는 그 상승률이 0.8%밖에 안 됐거든요. 실예로 빌 클린턴 시절에 3년 동안 했던 재정 흑자가 있었고 국채를 갚아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생각도 하기 싫은 어떤 조정장이 나왔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거고요. 그 유동성의 힘으로 미래 소비를 끌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김지한 멘토는 유동성 장세를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김지한 멘토가 살짝 노출시켜 준 것 같겠고요. 어린 왕자가 당당했습니다. 양순모 멘토가 내 종목으로 승부수를 띄워라. 그러면 계좌가 불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양순모 멘토 이번 연휴에 뭐 있으신가요? 뭐 하세요? 저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이랑 좀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힐링 캠프로 네, 갑니까? 힐링 캠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밖에 안 하세요? 네, 주식쟁이가 뭐 특별하게 할 게 있겠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뭐 또 이 연휴에 무슨 증권 분석하고 있겠습니까? 여행을 힐링 캠프로 가시다. 그것도 좋네요. 후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김지한 멘토는 이번 연휴에 뭐 특별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이 밀려서 숙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 연휴에서도 또 열심히 김지한 멘토는 숙제를 핑계삼아 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 시간을 또 가질 것 같습니다. 저 김도영 같은 경우는 이번 연휴 때는 푹 잘납니다. 전화기 꺼놓고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함께 해주셨는데요. 연휴 행복하고 즐겁게 추억은 하나의 사진, 습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꼭 반드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저희는 월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